네, 이제 잘 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는 얼굴도 있고, 낯선 얼굴도 있어요. 맞나요? 여기 특히 반가운 얼굴이 있어요. 누구 말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되게 반가운 얼굴이 있어요. 너무 이뻐지셨어요. 빨리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누구신지. 와주세요. 너무 반가워요. 네. 네. 너무 반가워요. 아, 황정미 쌤은 다들 아실 테고, 갑자기 뜬금없이 웰스 가든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피드백 받기로는 좀 당황하셨다 이게 뭐냐 이런 이야기도 좀 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앞에 이 프로젝트가 왜 시작됐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저는 사업을 좀 오래 했고 교육 컨설팅 쪽 일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이걸 좀 쉽게 풀면 전 학원 프랜차이저예요. 그래서 학원을 영어 학원, 영어 어학원, 잉글리시 아이하고 엘리프라는 브랜드 두 개를 오픈시키는 런칭해서 학원을 오픈시키고 양성하는 육성하는 그런 일을 했고 개인적으로 영어 학원을 오래 했거든요. 교육에 이제 한마디로 종사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배워서 익혀서 가리키고 또 그거를 습득하게 하고 익히게 하고 이런 거에 완전 전문가죠. 그래서 애니어그램이랑 상관없이 저는 2020년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 SNS에 관련한 여러 가지 공부들 했어요. 그런데 SNS로 가지고 본격적으로 뭔가 뛰어들진 않았거든요.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다 뭐 수준급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고요. 근데 이 도구를 저는 좀 다르게 쓰기 위한 어떤 짱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 작년부터 다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체계화하는 거, 이런 공부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조금 더 솔직해지자. 우리가 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고 부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할까? 아직도 이 이야기가 조금 거슬리거나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그럼 살짝 한번 웃어봐 주시겠어요? 안 웃으시면 안 불편한 걸로 알을게요. 어, 저는 교육자였고 애들을 20살 넘어서부터 가르쳐서 지금까지 35년 정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저야말로 돈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요.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수치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 인생에 부, 돈 이런 얘기를 이 내면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함부로 꺼내거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주 심각하게 느낄 땐 천박한 거. 이렇게 느꼈어요. 그 보편적인 한국 사람들이 부를 내면에는 갖고 싶어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약간 터부시하거나 너무 돈돈하거나 막 그 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약간 경시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그냥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더니 어, 살짝 다가온 저의 부가 또 멀어지고 저에게 살짝 다가온 기회가 멀어지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체계적으로 나의 인생을 조금 리세팅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돈 공부를 하면서 제가 올 2월부터 가계부라는 걸 평생 처음 쓰게 됐거든요. 엄청 스트레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 하면서 이거를 단순히 이렇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 과정들, 그리고 내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 학원 사업 비즈니스를 하면서 축적해 놓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 그리고 나의 인맥들, 그리고 내가 구성할 수 있는 나의 그 인맥을 통한 좋은 강사들. 그러니까 제야에 묻혀 있는데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숨은 고수들이 많거든요, 제 주변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사비나 황정민 쌤이신 거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 사비나 쌤을 만나게 되면서 첫 번째 웰스 가든의 부의 정원의 테마는 어, 애니어그램을 하면 좋겠다. 이 얘기를 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웰스 가든의 브랜드 스토리는 간단해요. 우리는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돈만이 아닌 삶 전체에 풍요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되었고, 재정, 건강, 마음, 관계의 균형이 진정한 부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리치라는 거를 리치 가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리치는 사실 진짜 재물적인 부를 말하는 거고요. 웰스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여기서 말하는 균형 잡힌 밸런스 잡힌 그런 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네 가지 재정, 건강, 마음, 관계라는 테마를 좀 잡아봤어요. 오늘 이야기하게 되는 순서는요. 부의 정원 좀 소개할 거고 뒤에 조금 더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황정미 쌤하고 저하고 같이 만들어낸 애니어그램 특강에 대한 주제가 왜 부를 끌어당기는 절대 법칙으로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거고 그렇다면 왜 애니어그램인가? 요거를 제 관점에서 살짝 이야기하고 사비난 쌤이 소개한 다음에 바로 사비난 선생님이 전체를 끌고 갈 건데요. 앞에 4번까지가 많으니까 제 시간이 긴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능숙하게 짧게 저 시간 맞춰서 딱딱 끝내는 거 잘하거든요. 어, 하고 오늘 이제 원래 시간 배정은 제가 한 30분 하고 사비난 쌤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에서 10시에 끝나는 걸 예정을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짧게 끝날 수 있을 것 같고 사비네 선생님은 진행하다 보면 또 필 받으시면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실 수도 있는데 여유 있게 10시까지라고 좀 생각하시고요. 뒤에 가면 공지사항 있을 거거든요. 근데 좀 일찍 끝나면 그 전에도 공지사항까지 하고 마무리할 건데 중간에 너무 급한 일 있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자유롭습니다. 네.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자유가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저는 자유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웰스 가든의 브랜드 철학은요, 씨앗에서 꽃까지예요. 씨를 심는 거는 되게 사소한 일이잖아요. 프랑스의 유명한 이야기, 실화라고 얘기하죠. 어떤 노인이 수십만 평의 야산 같은 골짜기에 나무를 심죠. 사과나무를 몇만 그루를 심죠. 오늘 내일 죽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제 그거는 사과나무고 그 원료는 사과나무가 발아에서 심기 전에 우리는 씨앗을 심어야 되잖아요. 애플시드 하나가 사과나무 한 개에 사과가 몇 개까지 달리는지 아세요? 제가 평창에 사과 농장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토요일 일요일도 사과나무 한 70주, 80주 심은 곳에 가서 돌 골라내고 잡초 뽑고 이런 거 작업하고 왔거든요. 사과나무 하나에 몇 개의 사과가 달리는지 아시는 분? 퀴즈 맞히시면 선물 쏴드릴게요. 한 개? 채팅창에 한번 남겨줘 보세요. 누가 정답에 가까운, 여기서 말하는 건요, 우리 같이 사과를 모르는 사람이 심은 나무에서 달리는 거 말고 전문 사과 농장주들이 쭉 심어 놓잖아요. 그럼 한 그루에서 몇 개 정도가 달렸을 때 생산성이 있다고 보는지. 한번 채팅창 답 좀 올라오나요? 채팅창에, 잠깐만요. 제가 좀, 진짜 킬줄 몰라. 네. 어, 좀 가까운 답이 나왔어. 250개.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어, 업이에요. 300개 이상 달린대요. 음. 놀랍죠? 사과가 우리가 알기로는 저쪽 이남 쪽 대구 이남 그죠? 충주 사과 이렇게 유명했는데 충주 사과도 지금 별로 맛 없어요. 사과가 주산지가 강원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평창, 양구, 인제, 철원, 연천 이런 데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포천. 지구 온난화 때문이죠. 사과한그루가 300개의 열매를 맺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자그마한 애플씨드 하나가 그런 결과를 만들죠. 그런 거를 저는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가꾸고, 이 가꾸는 과정에는요, 꾸준한 배움과 실천, 관리로 성장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꽃을 피우자. 재정과 건강과 마음 관계가 모두 꽃피운 상태. 그래서 제가 꿈꾸는 부의 정원은요, 정말 과실나무와 꽃과 그다음에 커다란 아름들이 그늘을 한여름에도 나무 그늘에 들어가면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런
환경을 줄 수 있는 풍성한 정원입니다. 그 안에 재정의 열매, 건강의 열매, 마음의 열매, 관계 열매가 꽃을 피우겠죠. 그래서 우리 웰스가드는 이렇게 네 가지 부의 씨앗으로 조금 나눴어요. Wealth, 수입의 창출, 재무 관리는 투자 사업, 교육 사업 또는 재정이 도구로서 쓸 수 있고요. 건강은 health, 몸의 에너지 그리고 지속 가능성. 제가 생각하는 건강은요. 그냥 질병이 없는 게 건강이라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무쇠소녀단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설이나 권투 2달 배워가지고 막 너무 대단하게 하더라고요. 지난 편 1편에서 철인 3종 아이들 했잖아요. 젊은 친구들. 참 부럽습니다. 정말 이렇게 활력 있고 주변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가꿀 수 있는 건강, 그다음 마음이죠. 자기 안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의 평온, 그런 것들을 위한 성장들, 그래서 멘탈 관리하고 그다음에 명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애니어그램도 이 마음 챙김의 일환으로 제가 선정한 거고요. 또 애니어그램은 양다리예요. 애니어그램은 관계, 릴레이션십에도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트워크 협력, 커뮤니티 멘토링,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실용적인 가치는요. 웰스가든과 함께 뭔가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챌린지도 하고, 액티비티하고, 강의가 있다면 강의도 듣고, 뭐 이런 과정을 하시다 보면, 재정적으로는 현금 흐름과 투자 수익이 향상되실 거고, 투자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좀 준비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투자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나의 인컴을 어떻게 관리하고, 가계부를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부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올해 했던 내용들을 조금 많이 공유할 거거든요. 근데 물론 저보다 이 고수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저한테 좀 티를 내주시고 저를 도와서 같이 좀 이런 걸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에 관련한 거는 아주 낮은 수준에 정말 며칠 전에도 강의를 했는데 강의할 때 제가 이거 알려드렸어요. Oops, oops, oops. 한번 해볼까요? 어깨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깨 이렇게 하셔가지고 중간에 너무 힘드시면요. 어깨를 이렇게 기역자로 만드셔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Oops, oops. 읍스. 이거 10번, 왼쪽 10번. 이거를 하루에 10번씩, 오른쪽 10번, 왼쪽 10번 해서 3번만 하래요. 하루에 3번. 그럼 어깨 오십견 걸릴 일 없고요. 두 번째 거.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가는, 고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해볼게요. 까꿍. 까꿍 하세요. 까꿍. 까꿍. 네. 이것도 10세트 하루에 3번만 하면 진짜 이 어깨가 많이 풀린다고 하거든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아주 낮은 수준의 건강 도모하는 거 챌린지.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목표는 뭐냐면요. 5km 마라톤, 10km 마라톤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달리는 사피엔스가 미래의 건강을 주도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음, 스트레스 감소, 자기 확신이 강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챌린지나 트레이닝을 할 거고요. 관계에 있어서는 멘토링, 그리고 파트너하고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서 좀 정신적으로, 그다음에 마음적으로, 저 영이란 단어가 어떤 용도에 쓰는지 정확히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 좀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애니어그램을 하면서 황쌤하고 저하고 불을 끌어당기는 절대 법칙이라는 원칙을 했잖아요. 8가지로 그냥 각각의 2개, 재정 2개, 건강 2개, 마음 2개, 관계 2개로 8가지의 법칙을 좀 만들어 봤거든요. 요거는 지금 제가 읽어드리기보다는 이 표 공유할 거니까 읽어보시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요새 도움 누구한테 많이 받냐면 챗 GPT한테 많이 받거든요. 제가 오늘 저희 소속 학원들에게 8종의 각각 200문제씩, 각 8종에 200문제씩 있는 영어 단어 문제집 복학킹 대회 상반기 거 만들어서 내야 되는데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축출해내는데 AI가 다 해줬어요. 놀라웠어요. 오늘 하루가 보통 제가 원래 소모해야 되는 시간이 한 7, 8시간이었다면 2시간 만에 이 작업을 끝낼 수 있게끔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그냥 끄집어낸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검증해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 4가지 테마인 재정, 건강, 마음,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지 이렇게 4개로 잡았고요. 하나가
표가 하나 원래 더 있는데, 이 뭐, 약간 뭐가 잘못됐네요. 여기 중간에 1, 2, 3, 4, 5, 6, 7, 8이 있거든요. 그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의 슬로건은요, 웰스가드는 당신의 삶이라는 정원에 네 가지 씨앗을 심고 가꾸고 꽃 피우는 전인적인 부, 밸런스 잡혀 있는 부, 그것을 위한 성장 플랫폼입니다. 여러 가지 도구들, 블로그, 홈페이지, 인스타, 그리고 유튜브, 이런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할 겁니다. 저희 슬로건은 Grow Your Life, Bloom Your Wealth라고 했습니다. 아, 이게 장표가 바뀌었네요. 네, 이거 순서가 바뀌었네요. 황정미 쌤은요, 참 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그냥 반말 막 하고 싶은데요. 정미, 엄청 영해 보이시죠? 예, 이쁘게 나왔어요, 사진. 어, 우리가 황 네. 쌤은 좀 많이 아니까 조금 생략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영상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황 쌤이 되게 인사이트했던 것들은 다른 것보다 선생님이 갖고 있는 자라온 환경과 선생님이 잘은 몰라요. 정확하게는 많이 들은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어린 시절에 넉넉하지 않게 자랐고 본인이 핸디캡트 퍼슨,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어, 한계, 신체적인 한계들을 너무나 멋지게 극복하고 지금까지 오셨고 앞으로 뻗어나갈 길도 되게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만 봤을 때도 우리에게 좋은 벗이 되고 좋은 멘토가 되고 그리고 좋은 어,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좋은 상담가가 되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어그램, 사비나의 애니어그램 이야기 들을 건데요. 애니어그램은 9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그리고 어, 자기 본능, 그 다음에 사회적 본능, 그 다음에 1대1 본능. 그래서 막 그걸 다 나누면 엄청 복잡하고 심오해요. 저는 처음에 3개월은 그냥 띄엄띄엄 공부했고요. 이거 준비하면서 본의 아니게 막 공부를 하면서 막 지금도 왔다 갔다 해요. 막 너무 재밌을 때도 있고요. 너무 불편할 때도 있고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알아두면 정말 내가 나를 찾게 되고 내가 나를 찾음으로 해서 뭔가 되게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다른 시야가 뚫린다는 거죠. 다른 시야가 열렸을 때 내가 재정, 마음, 건강, 관계라는 그 네 가지의 키워드를 잘 균형 잡히게 활용한다 그러면 부는 자연스럽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황정미 쌤한테 넘겨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소개해 주시고, 장표 만들어서 PPT로 여러분들한테 부의 정원을 소개해서 애썼습니다. 화면을 켜놓은 상태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늘, 오픈 채팅 이런 거 광고하고 할 때 가장 어려운 거는 저도 처음이지만 모객하는 거야. 아는 사람들한테 제 입장을 전달하고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들어주세요 하는 거 참 어렵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발전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광고도 하고 여러분들과 많은 사람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 갑자기 초청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황서윤이라고 마이크 킬게요. 오늘 그 친구는 20살이에요. 아가씨고요. 지난번 청소년 애니어그램 할 때 그때도 제가 발탁해서 스텝으로 했던 친구인데 애니어그램을 아예 모르는 친구예요. 근데 얼마나 끼가 있고 재주가 있는지 주는 대로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결국 오늘도 조금밖에 통화해서 들어올래? 그래서 지금 카페로 달려가서 영상 안에 있어요. 서윤이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가장 어린 안녕. 친구예요. 가장 어린 친구. 저에게 애니어그램 배웠던 친구 중에 20살도 있으니까 우리 서윤이도 가장 어린 친구지만 그 눈높이에 맞도록 설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서윤이를 마이크를 키라고 했던 이유는 주제가 처음 입장할 때의 주제가 불안, 가면, 자유로 시작할 건데 서윤이에게 갑자기 시켰어요. 전혀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다라는 예측 없이 시킨 건데, 서윤이 여기 모든 분들한테
두 가지 형태의 인사해 주세요. 첫 번째, 반가워요. 두 번째, 반갑습니다. 해줘 보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 보신 사람들도 화면 보고 있겠지만, 저는 패턴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반가워요 할 때는 미소가 생기죠. 봤어요? 반갑습니다. 격식체로 끝났을 때는 어미가 단정하네요. 그러면 서윤이는 두 가지 인사법 중에 단톡방에 쓰는 인사법과 조금 공식적인 자리나 사람들 오프라인에서 쓰는 인사법이 다른가요? 저는 주로 반갑습니다를 모든 상황에서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는 내가 드러날까요? 묻힐까요? 묻히는 편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렇죠. 인사를 던져놓고 내가 부각되진 않죠. 네. 근데 조금 격식이 사라진 인사법으로 정미쌤 반가워요. 한번 해주세요. 정미쌤 반가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요자 하나만 가지고도 본색과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자,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민영쌤. 네, 쌤이 네, 20명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갑자기 네. 나와서 서민영 쌤 지각했으니까 벌칙으로 춤 한번 춰봐요. 그랬어요. 어떻게 할래요? 저는 춤 대신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할게요. 뭐 사회자가 아니요 춤 안 돼. 노래 부른다고요? 안 네. 돼요. 이러면요? 어, 그러면 뭐 체조라도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손이 떨리나요? 다리가 후달달거리나요? 볼이 홍조가 되나요? 볼이 빨개지는 편이에요. 예. 네, 볼이 빨개지는 거 본인이 느낄 정도로 뜨거워져서 아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열이 올라와요, 얼굴로. 음, 그거 느껴지는구나. 네. 그러면 하려고 했던 행동이 완벽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어, 완벽하게 안 되죠. 엄청 긴장하죠. 그렇죠. 맞아요. 지금도 내가 민정쌤하고 서윤이한테는 예측하지 않은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측하지 않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제목이 있죠? 불안할 때 나오는 나의 자동 리액션. 지금부터 화면에다가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손톱을 뜯어.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이렇게 해요. 진짜 손깍지 많이 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하지 않, 근데 유튜브 중에 내가 아는 7번 유형도 진짜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이렇게 하고 많이 얘기해요. 이렇게 해요. 불안할 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도 볼 때, 예측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옥현쌤은 어떻게 할까? 어떤 증상? 본인쌤은 어떻게 할까요? 각자, 갑자기 질문했거나, 낯선 공간에 갔거나, 무대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예측이 개도 어렵잖아요, 무대는. 어떨까요? 그런 거는 전혀 불안의 요소가 아닌데요. 도니쌤은 무대 올라가는 거 하나도 안 불안하대요. 그렇듯 불안할 때 나오는 증상이 다르지만 오늘 369 한다고 그랬으니까 3번 유형들은 애기 같아요. 맑고 투명해요. 가면 페르소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황할 때 아이 잃어버렸을 때 엄마가 혼냈을 때로 가요. 손톱을 바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뜯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본다는 인식을 캐치하는 두 단계 정도 성공한 3번이라면 뜯진 않아요. 그런데 갔다가 내려놔요. 이렇게. 그때 하는 증상이 있어요. 369는 헥사도로 걸려 있어요. 3번의 불안 증세, 얼굴도 보여주고, 눈도 깜빡거리고, 손톱도 뜯지만, 다리 많이 떨어요. 여자분들도요. 다리 갑자기 벌려요. 심지어 신체적 반응이 감정형들은 다 보여요. 그래서 물어보죠. 너 왜 그래?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 6번은요. 머리형이란 말이에요.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하겠지만 6번은 머리형의 중추예요. 아까 옥현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 긴장하면 손이 허리춤으로 간대요. 이야, 8번은요. 긴장할 때 팔짱 끼고 이렇게 해요. 주머니에 손 넣어요.
다리 하나에 기대서 서요. 그 이름 뭐지? 서윤아, 그 뭐냐? 한쪽으로 기대는 거? 여러분, 뭐죠? 짝다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짝다리. 네. 분명히 예의 바른 거 밥상머리 했는데, 불안할 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한테 겁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공부했던 8번형 남자아이는 불안함을 팔짱 끼더라고요. 왜?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장형 8번은 허벅지 밑으로 힘을 주고요. 머리형들은요, 각자에 맞는 번호대로 움직여요. 6번은 중추예요. 살아보니까 천재들이 많이 있다라는 내가 알아보니까. 근데 그들은요, 자기가 중심을 잡으려고 해요. 안전을 잡고 싶어 해요. 불안이 오면 허리춤에다가 딱 손을 잡아요. 그래도 손에 땀 찰 때까지 잡고 있다가 땀을 닦기도 하죠. 그 다음에 6번 유형 불안한 거, 사서 걱정하는 염려증 많고 미래를 미리 가서 걱정하는 지점을 찾아서 머리에 시뮬레이션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럼 9번은요? 회피, 도피, 무의식,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머리에다가 무릉도원 딱 만들어요. 나갈 때 천진무구, 순진무구로 걸어가. 그때 첫 번째 증상이 팔자걸음이에요. 여러분들, 9번 잘 보시면요. 똑바로 걷지 않아요. 난처한 상황, 불안한 상황, 누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팔자로 걸어요. 혹시 키 큰 나의 자녀가 9번 같다. 덩치는 있는데 얘가 처음에 걷는 게 불편해서 이렇게 걷나?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질별로 패턴 조금 보면요. 다 보여요. 그러면 제 눈에 서윤이가 또 보이니까 얘기한다면 서윤이랑은 한 번 진지하게 길게 얘기했고 스텝으로 한 번 같이 얘기했고 걸으면서 얘기했어요. 저는 모든 시간이 임상이고 모든 시간이 그 사람에게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서윤이의 행동 패턴을 다 봤어요. 근데 이미 8번의 지향 2로 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웃어요. 그리고 3번도 많이 보여서 솔톤이 많이 나오죠. 오늘 전화했더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웬일이세요? 이게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 이런 거 있잖아요. 상상돼요. 액션, 얼굴 다. 근데 가짜 솔톤이었을 때 몸이 중추가 있어서 어머 선생님!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해볼게요. 어머 선생님! 할 수 있어요. 저 너무 괴리감 생겨서 힘든데요. 저도 솔톤 낼 때 있어요. 근데 몸이 중추를 잡고 했다면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서윤이는 느껴져요. 통화 저편에 있는 아이가 너무너무 반가워서 어머 선생님 제가 잤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어깨춤도 잤어요 했겠죠. 제가 어떤 사람의 회타를 보니까 통화 중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안 보는데. 여러분 이거 많아요. 친구들 보세요. 누구 보세요. 통화하면서도 그 사람한테 하고 있는 행동과 액션을 내 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순수한 거예요. 겉과 속이 일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 불안은 이미 여러 개의 성공을 이뤄냈다면 더 건강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갔다면 그러하여도 얼굴이 이 사람 앞에서 안녕하세요. 저 사람 앞에서 안녕하세요. 저 사람 앞에서 안녕하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연기자죠. 그 중에서도 불안할 때 나오는 증상, 아까 말씀드렸죠? 손이 올라간 상태에서, 손을 어쩔 줄 모르는 상태에서, 책상 위에서도 번잡한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강연자인데 그날 그림 그리는 곳에 갔다고 쳐봐요, 3번이. 그러면 저 그림 잘 못 그려요. 사진 잘 못 그려. 애기처럼. 손을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요? 그런 거 기록하면 좋아요. 저는 그럴 때 손 가만히 잡아주고 미술 수업 들어갑니다. 6번이요.
옆에서 등 위부터 아래까지 싹 내려가요. 옥현님하고 매니저님하고 제가 엘베에서 만났어요. 그날 얼굴빛이 좀 안 좋아 보였어요. 제가 7번 유형이니까 애교가 많죠. 옥현님 딱 껴안았어요. 팔뚝살 만지는 거 싫어할 수 있지만 말랑말랑 만졌어요. 너무 부드러우니까. 심지어 저 선 넘었어요. 옥현님 뱃살 만졌어요. 기억하실까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옥현님 등 뒤부터 이렇게 울컥하죠. 그날 상황이 떠올라. 제가 다 영적으로 느낌이 온 거야. 손을 잡고 목 뒤부터 쓰다마서 허리까지 내려가 있어요. 저는 학습한 거예요. 이 사람이 6번 유형이니까 온기를 주는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갔는데 나도 모르게 저 안에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쪼물락거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스킨십 엄청 싫어하거든요. 물어볼게요. 옥현이 스킨십 그날 어땠나요? 원래는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네. 근데 그날은 쭈삐쭈삐.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안할 때도 반응이 다른 거예요. 9번 유형 불안할 때 팔자만 있을까요? 말이 느려집니다. 음, 원래도 장형이라 멀티가 안 돼. 한 가지에 올인하고 here and now 지금만 살고 있는 9번 유형이 불안하거나 중재하거나 갈등 있는 상황이 된다면 네? 몰라요. 화살 오는 거 싫어해. 음, 그리고 머뭇머뭇 쭈삐쭈삐 그럴 때 너 왜 갑자기 이러지 말고 유형만 안다면 잠깐 9번을 쉬어가는 거야. 만져도 안 돼. 장형 스킨십 엄청 싫어해요. 만지면 안 돼. 자, 그러면 우리 가면 파트로 가볼게요. 이쯤에서 라포하다가 불안으로 넘어왔는데 사실 불안이 있으면 저기 부재에 있는 그 사람의 관계성 좋아질까요? 다 보이는데 영업하거나 컨택하러 간 장소에서 불안감 보여주면 성과 낼까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썸 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고백했는데 코딱지파거나 내 증상 저 비염 많아서요. 긴장하면 막 이래요. 음. 지금도 그래요. 아, 이거 고질적이더라고요. 저도 코만, 오늘. 네, 맞아. 우리 머리형 그래요. 비염 다 있어요, 머리형이. 그래서요, 오늘은 아예 수건도 준비했어요. 강의니까 지적받았거든요. 저 영상 찍을 때 유튜브 보시면 그거는 구강 구조가 안 좋아서 그런 거고 또 하나 왜 이렇게 콧물이 나오는 거야? 긴장하면. 그런데 남자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때도 불안감은 나온단 말이에요. 가장 예쁜 모습으로 립스틱 따면 뭐해? 눈곱하고 있고 뜯고 있으면 끝난 거지. 아, 그럴 땐 거리두기 하거나 나를 알아가는 게 먼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를 알면 돈이 들어온다는 부재지만 나를 안다면 나의 불안감 같은 거가 격격히 쌓여 있는 거 벗기면 돈 들어올까요? 사랑 쟁취할까요? 자녀 교육 성공할까요? 내 아들이 서울대 가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돼요. 된다고요. 제가 7년 동안 애니어그램으로 24시간 숙식해서 우리 아이들 불안 벗겨주고 그 아이들이 상황마다 보여줬던 가면 줄였잖아요. 다 벗을 순 없어. 사회화가 있으니까 어떻게 가면을 다 벗겠어요. 가면이 필요한 곳도 있죠. 자, 지금부터 필요한 가면과 필요 없는 가면 얘기해 볼게요. 저 지금 엄청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7번 유형 배웠던 사람 있다면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가라님, 명숙쌤, 마이크 네, 켜주세요. 네, 네. 갑자기 시켜서 미안해요. 7번 유형이 지향하는 번호가 뭐예요? 1번에, 갑자기. 떨리죠? 네. 괜찮아요. 음, 생각해보자. 내가 누구 좋아하죠? 아, 1번이요? 5번. 힌트. 5번. 맞아. 민영쌤 좋아하고, 네, 유진열 좋아하고, 네. 손석희 좋아하고, 눈 째지고 못생긴 사람들 좋아하죠? 왜 네. 좋아하죠?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적 사고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의 호흡은 느리잖아요. 왜? 5번 유형은 사색하고 관조화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7번이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이 빠르고 조급한 노홍철이에요. 사실 강의하지 않고 1대1로 보면 어떤 말투를 쓰나요? 옥현님 들어봤을까? 서윤이 들어봤을까? 있어. 좀 발랄해. 발랄해지죠. 그리고 또 있어. 그랬죠. 약간 막 말하는 것도 약간. 있어, 막말지. 막말, 노홍철 있어, 내 안에. 내 안에 그렇죠. 전현무 있어. 내 안에 빅마마 이혜정 있어. 뭐 설명충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1대1 유형이라서 애교 엄청 많아져요. 서윤이가 2번 쓰잖아요. 똑같이 2번 써요. 그랬죠? 그랬구나. 나도 그런데. 이게 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강연하잖아요. 그리고 서연이 봤지만 교회 무수히 많은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얘들아 그랬죠? 선생님은 원래 까분다? 어떻게 그래요? 애니어그램 몰라도 누구나 필요한 사회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면이 나의 지향점에 연결되어 있는 가면이라면 유레카. 이상하다. 말 빠른 사람이 굉장히 호흡이 느리네. 받침이 안 찍히는 사람이 소리가 큰 사람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네? 그럴 때 뭐지? 또 한 번 하죠. 긍정의 뭐지? 한 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번 유형의 가면은 몇 개일까요?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저 잠시 운영 아실 건데요. 3번 유형은 통계적으로 애니어그램에 써 있어요. 가면의 개수까지도요. 내가 3번 날개 있다. 나는 3번 같다. 나는 3번처럼 성공해봤다. 가면 있다. 몇 개 있을까요? 글쎄. 아까 사과 열매 개수도 했나요? 우리가 아까? 사과 열매 300개. 했죠. 저도 자기 우리가, 포함 9개. 그래. 9개 정도만 있으면 3번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죠? 응? 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애니어그램을 배웠던 사람들도 하위 유형은, 이번 기수 빼놓고는 없어요. 사비나와 함께하는 애니어그램 중에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냐면,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불안정하세요? 인간은 끊임없는 불안감에 시달리죠. 그것이 기질별로 다른데 아들은 어떻게 하고 딸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시작해요. 그것을 도와주는 도구가 애니어그램입니다. 라고 시작하고 9개의 유형을 설명하죠.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할 거예요. 기대하셔요, 여러분. 아까는 가면, 불안, 진정한 자유를 찾아야 행복이 온다 이렇게 말했죠? 화면 도니쌤 보이나요? 네. 네. 제목을 먼저 도니쌤이 본능적 변형이라 읽어주세요. 본능적 변형이란 각 유형이 삶의 어떤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지, 즉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 이야기해주며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네, MBTI에서 우리가 너 J야, 너 P야, 너 S야, 너 N이야, 너 심지어 E 같은데 I 같아. 이렇게 표면적으로 바라보는 성향 테스트가 애니어그램에 있어요,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하이 유형 테스트 치면 공짜로 할 수 있습니다. 귀찮아도 얘를 하면 나를 정확히 볼 수 있어요. 가끔은 기질만 테스트했을 때는 아닌데 나 7 아니야 8번 같아. 황쌤 7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상황 따라 날개 쓰고 상황 따라 스트레스가 있는 분열에 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본능적 변형은 이미 고착이 되고 꽤 요즘 하고 있는 모양이라 함부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본능적 변형에는 감사하게도 MBTI는 16가지의 변형이 있는데 얘는
세 가지예요. 이름하여 자기보존, 사회적 일대일입니다. 제가 원래 사례 읽어주려고 입 맞춘 거 하나 있었어요. 민영쌤한테, 카라쌤한테 했죠. 그죠? 저 지금 7번 본질 나와요. 시간에 쫓길까봐 말 빨라져요. 저 호흡 좀 할게요. 5번으로 가기 위해서 음악까지 틀었지만 본질은 안 바뀌어요. 저 진짜 말 빠른 사람이거든요. 여기 제자가 있나 모르겠네. 들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20살에 과외했던, 제가 20살에 가르쳤던 애들이 지난 기수 때 애니어그램 배웠거든요. 뚱뚱했을 때 만났던 애들. 그때는 말도 빠르고 뚱뚱했어요. 맨날 과거 놀려요. 선생님 막 이랬지 하고. 그러면 본질은 어쩔 수 없이 나와요. 근데 그 또한 사랑해야죠. 나니까. 근데 저는요, 테스트 했을 때 1등이 뭐 나왔을까? 요거 내가 읽어달라고. 서윤아, 듣고 있냐? 네, 선생님. 읽어줘봐. 선생님 쉬어갈게. 본능적 변형, 자기보전부터 읽어주세요. 본능적 변형, 자기보존 유형, 신체적인 안전과 안락을 얻고 유지하는 데에 관심을 가짐. 사회적 유형,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함께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해지려 함. 1대1 유형, 끊임없이 강렬한 관계나 경험을 추구함. 네. 자기보존이란 단어의 뜻처럼 나를 지키려고 하는 행위예요. 예술가 번호가 4번이거든요. 4번이 있다면 4번은 언제 집 갈까요? 세상과 내가 다르다고 인지할 때 들어가요. 5번이라면 언제 집 갈까요? 가장 편하게 내가 탐구하고 싶은 책이나 사물에 몰두할 때 들어가요. 7번이라면 언제 집 가서 나를 보존할까요? 놀고 싶을 때 들어가요. 신기하죠? 1번이라면 왜 들어갈까요? 집에. 왜 안 나올까요? 나의 서열이 그대로 있을 때 안정감이 있어요. 욕실의 구조가 그대로 있는 공간, 소파가 바뀌지 않는 그 공간의 거기, 얼마나 안정감을 줄까요? 나의 안전을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너 방콕이지? 집콕이지? 그런 친구예요. 외우기 쉽죠? 두 번째 사회적 유형이에요. 얜 늘 밖에 놀아. MBTI E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성향인데 집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 좋아. 사회적 유형이라고 친구 많다고 나가서 대인관계 좋아한다고 이 에너자이저는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 유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에너지를 얻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까르르 웃어도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 장소에 있는 거야. 그럼 오늘 9번 배웠잖아요. 조용한 평화주의자 9번은요. 대인관계 좋아하는 사회적 유형도 까불지 않아요. 그러니 섣불리 어떻게 너가 왜 9번이야? 너가 왜 6번이야? 조용한데 너가 왜 9번이야? 까부는데 그거 절대 안 돼요. 하위 유형으로 보셔야 돼요. 얘는 9번인데 사회적 유형이라 연대를 못 끊어내. 사람 많은 곳에서 저 숨어서 웃고 있더라. 근데 키가 크네? 평화롭네? 갈등이 싫을 땐 A와 B 사이에 가서 중재하네? 너 9번에 사회적 유형인가 봐. 이렇게 말해주면 처음에는 규정하는 것처럼 싫을 수 있지만 즉각 생각하는 거야. 나를 많이 제대로 아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부등호가 열리는 도구지예요. 자, 민영쌤, 내가 네. 지나가면서 늘 말했잖아요. 저는 이 중에 1등이 뭐였죠? 1대1 유형. 맞아요. 그러면 그대한테 어떻게 해요? 엄청 애교 부리세요. 그럼 남자한테 가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남자한테 하는 걸 못 봤지만 엄청 애교 부리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쁜 내가 척하고 막. 말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그대들 와인 마실 때 음. 내가 와인 먹었으면 보여줬을 거예요. 저는 아. 그렇게 옷을 벗어요. 그때도 저는 몰라. 벗으셨어요. 이거 이렇게. 봐봐. 동일생 이미지가 저렇지만 단둘이 있을 때 달라요.
강렬한 포커스를 주는 저 강렬한 카리스마가 단둘이 있을 땐 달라요. 이런 것처럼 끊임없이 강렬해지고 갑자기 판무파탈이 되거나 남성분인데 치골이 보일 정도로 보여줄 수도 있죠. 여기 우리 아들 안 들어왔죠? 안 들어왔을 거야. 일하는 중일 거예요. 우리 아들은 1대1 유형이에요. 그러면 몸을 만들었으니까 우통 벗잖아요. 운동하는 거 알죠? 치골만 봐요. 난 걔 치골. 내 눈이 거기만 간다는 거죠. 나도 1대1 유형이고 걔도 1대1 유형이니까. 그러면요. 1대1 유형들은요. 눈이 자동적으로 섹슈얼해지고 섹시해져요. 그런 다음에 사람의 몸을 스캔해요. 아, 나 조금 야해. 그런 지점이 될 수 있어요. 그때 본능적으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다른 네이버 상에서 표현력은 성적 유형. 그 성이 아니라 본성, 네이처가 다 나와. 숨길 수 없어. 1대1이 있으면. 이게 우리의 몸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 이걸 다룰 수는 없잖아요. 검사해보고. 자, 이거 8번 나왔네요. 아까 369 많이 했으니까 우리 8번 해볼게요. 화면에 8번 보이시나요? 볼게요. 8번이 퇴근하면 집으로 바로바로. 화가 나면 집에서 안 나가. 책상 탕탕 쳐. 벽 탕탕 쳐. 발 쿵쾅쿵쾅 걸어 다니는데 안 나가. 나가서 풀었으면 좋겠어. 테니스로 풀거나 드럼이라도 치지. 나가서 라이딩이라도 하지. 왜 저렇게 집에서 화난 걸 표출하는데 안 나가. 그런 8번 유형도 있다는 거죠. 건강하지 않은 유형일 때는. 그럴 때 자기 보존이라고 표현할 때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내 집에 들어오지 마, 나가지 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야. 들어오지 마. 내 영역이야. 너 지금 나가면 안 되지. 너 지금 이 순간에 빠져나가면 안 되지. 이런 거예요. 마이크 켜져 있는 분들 잠깐만 꺼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8번 유형의 사회적 유형은요. 지금 김종국 같은 유형, 박세리 같은 유형은 어깨 딱 벌어져 있잖아요. 허벅지 굵잖아요. 자기 말이 맞다라고 하고 소신 발언을 한다는 사람들. 이라면 연대감, 소속감, 내 편 너무 중요해요. 그럴 때 김종국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 건들지 마. 내 친구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1대1 유형의 카리스마는요. 또 김정국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그냥 K라고 할게요. 그렇게 연예인들 중에서 어깨 벌어지고 몸집이 있는 사람들인데 물티슈도 아껴 쓸 정도로 자기만의 원칙이 있는 1번을 닮아 있는 8번. 그래서 하이형 배울 때 장형의 1대1 유형은 1번하고 닮아 있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체크할 때 1번, 8번 헷갈릴 수 있지만 외모적으로 1번은 말랐고요. 8번은 단단해요. 근데 그 8번이요. 1대1이야. 단둘이 있는 걸 좋아해. 은밀해. 그렇다면 내 말 들어. 선한 가스라이팅, 안 좋은 가스라이팅을 제자화처럼 해요. 내 말 들어. 그때 K가 방송 중에서 이렇게 했어요. 물티슈를 자꾸 빼서 짜장면 흘린 걸 닦으니까 갑자기 방송인 건데 야! 그거 빨 건데 놔둬! 버리지 마! 내 말 들어! 이거 우리만 봤던 거잖아, 영상으로. 미운 우리 새끼인가 뭐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처럼 내가 기질이 있고 날개가 있는데 하위 유형별로 대화법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이 돈 벌고 싶어요. 김정국 돈 많이 벌었어. 그래 보여요. 결혼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도 얻었어요. 49이래요. 만으로 나왔을 거야. 쉬운 살이겠죠? 너무 예쁜 사람이랑 결혼한대요. 사랑 쟁취했네요. 좋아지는 지점이 있었어요. 김정국 좀 편하다.
그런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면 자기보전 유형, 사회적 유형, 일대일 유형을 써도, 날개를 써도, 분열에 가도 자신을 사랑하는 지점이 있었겠죠. 그래야 돈을 벌더라고요. 어떻게? 끝까지. 턱없이 벌다가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부의 정상에서 오래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연예인은 또는 저요. 그렇게 많은 돈 다 어디 갔냐고요. 애니어그램 전에 했던 심리학 했을 때 저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부의 정상에서 오랫동안. 게다가 종교가 있으니까 나 어차피 해피엔딩.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세상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내 얼굴이 아닌 거야. 날개에 치우쳐 있고 집에 오면 분열, 하얀 친구리를 락스를 이만큼 묶고 있어. 아직도 저는 F인가 봐, 진짜로. 막, 내 얘기하든, 옥현님의 그날의 사건을 얘기하든 울컥한데, 누군가 강박에 가거나, 누군가 말이 빨라지거나, 누군가 손톱을 물어뜯는 걸 뭐라고 하지 않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거리 두는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다시 본질로 와서, 야, 너 패라먹는 권사라니. 권사가 술 먹었다며. 너 남자 엄청 좋아한다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자기 보전하자. 너로 인해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 있어. 헉, 돈 벌러 가자. 7번의 언어 쓰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하라고 하면 참 좋은데 들어보고 합시다. 민영쌤이 3번 유형의 사례 얘기해 줄 거예요. 해보세요. 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함께 살았고 나이가 많은 형들과 어울렸습니다. 저는 명예로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어느 날 형들과 축구를 하는데 혼자 드리블을 하고 골까지 연결했을 때 이웃이 들려주는 오, 멋지다 라는 소리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축구를 매일 하고 있는데 과도한 칭찬이나 실적이 없으면 괴롭습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운동으로도 내가 최고의 정상에 오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애니어그램을 통해 코칭을 받고 많이 변화했다고 느끼나 여전히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내면 작업을 통해서 변화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읽었던 사례는 애니어그램 가슴형 3번입니다. 이쯤에서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으니까 도구지를 검색해서 보시든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서 나눠줬던 걸 보시면 9개 중에서 2번, 3번, 4번 이렇게 세 유형을 가슴형 또는 감정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슴형 3번에 아까 하위형 배웠잖아요. 자기 보전. 안 나가는 3번도 있어요. 집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3번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온라인 또는 재택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을까요?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쪼개고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 보전하면 은둔하고 울고 자고 먹을 수 있죠. 기질별로 달라요. 근데 3번은요, 일을 해요. 아까운 거야, 시간이. 근데 어디서 해요? 나만의 공간에서 하는 것 뿐이야. 그러면 사람 좋아하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김미경 씨, 강연가 같은 경우 3번? 사회적 유형으로 보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지위, 역할, 권력, 거기에 포커스를 둬요. 그 자리가 내 얼굴이라고 인식해요. 점점 강해지죠. 1대1 유형 3번 예뻐요. 진짜 예뻐요. 매력적인 사람들이거든요. 누군가와 1대1로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면 얼굴 관리 했겠죠. 필라테스 하고 있겠죠. 요가 할 겁니다. 몸매 예쁘죠. 머리 자주 바꿔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나한테 끌릴걸.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민영쌤이 바로 할까요? 6번 머리형 읽어주세요. 사례. 저는 주택 소유자들의 연합이 운영하는 작은 공동체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 간 갈등을 줄이고 더 안전할 수 있도록 규정과 규칙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룹으로 함께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운영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느슨해지고 시행은 선택적이거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안전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뢰가 깨지자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그들의 행동이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불신이 되고 불신이 배신감으로 변질되니 밤마다 불안해서 잘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를 공격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없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마음속 유령과 대화하듯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들이 두렵고 경멸스럽습니다. 이제 소원이 있다면 집을 팔고 떠나는 것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6번의 마음이 참 많이 갑니다. 7년 동안 숙식과외 했을 때 책 속의 주인공 도희가 6번이었거든요. 그 친구는 저를 검증하는 과외 시간을 거쳐서 7년을 저와 함께 했습니다. 공부도 잘했죠. 근데 그 친구가 불안이 올 때의 행동을 알아요. 그래서 이 땅콩 주택 사례도 실제 사례예요. 6번은요, 안전을 추구하고 검증이 끝나면 누군가에게 충성해요. 나 자신도 못 믿겠다는 사람이 누군가를 믿어버리면 그 사람을 다 믿어요. 외모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치와 사상까지 봐요. 그런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땅콩주택을 만들었어? 돈을 모아서 규칙을 세운 거야. 근데 안 지키네요. 그럴 때 오는 사례입니다. 그 사람은요, 집을 지었다라는 것은 일단 자기 보존일 가능성이 크죠. 안전을 추구하니까. 근데 내면에 그런 마음이 있대요. 난 책임을 다할 거야. 난 이 주택을 살릴 거야. 쓰레기 분리수거는 매주 수요일이야. 8시까지 내는 거야. 정확해요. 원칙을 지키는 1번과 다르게 충성해요. 정말 시간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구 챙기기도 하니까요. 뭐라고 말하죠? 네가 내 편이라면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근데 머리형 6번이요. 관계를 지향하는 네트워크라든지 사람 많은 곳에 간다면요.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의 확실한 동의를 받고 싶어요. 영혼이 없는 거 금방 알아요. 영혼 있는 거. 그럴 때 마음으로 이렇게 먹어요. 난 뭐든 할 거야. 너를 위해,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대요. 그리고 1대1 유형이야. 6번인데 좀 끼쟁이다. 예쁘고 애교가 있다. 신기한데요? 예쁘게 애교 있으면 판모라고 했잖아요. 아까 뭐라 그러죠? 일단 의심해. 일단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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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방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겠지, 정호. 아, 저 청소년 애니어그램 스텝으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을 세웠는데 6번이에요. 오늘 그 학생 과외하고 방금 왔거든요. 나랑 엄청 친해요. 친해질 때마다 하는 말이에요. 아닌데? 반말로요. 싫은데? 고마해라. 싫은데? 선 넘어. 근데 내가 걔를 이해해. 다른 번호였으면 죽는다. 이런 말 누가 싫어한다 그랬지만 쟤 나왔네요. 날개 이렇게 배워줘. 8번 날개가 어디서 선생님한테 하지 마! 근데요. 6번 유형의 말이잖아요. 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반항하는 게 아니에요. 검증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편들어주나 보자는 거죠. 그럼 얼마까지 참아야 할까? 얼마 안 걸려요. 6번 검증 끝나면 제 편 돼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9번 가볼게요. 하위 유형으로. 자, 우리 카라쌤 빠르게 한번 사례 읽어주세요. 여러분 조금 빠르게 할게요. 네. 저는 잘 먹고 잘 자는 게 소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습관적으로 배달 앱을 켜고 있습니다. 한번 잠이 들면 업어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게 잠자기는 생리적 욕구가 아니라 일종의 탈출구입니다. 남들이 이상하다고 보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나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컴퓨터를 켜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반찬을 먹는 것이 제게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왜 해야 하고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남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어느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24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분은 어머니입니다.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깨우고 먹이고 공부를 시키지만 저는 알았다고 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전 힘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취미 생활이 혼자 있는 것이고, 혼자 TV 보는 것이고, 혼자 밥 먹기라고 하면 이상하다고 합니다. 네, 성인이 된 지금 다른 사람들처럼 편리한 것만 추구할 수 없어서 자율성과 나에 대한 감각을 발달시키려고 하지만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네. 아, 주변에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 많이 보여지고도 있고요. 그래서 6인데 9로 미리 지향한 어른도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본질일 수도 있어요. 안 나간다는 사례잖아요. 자기 버전이겠네요. 자고, 먹고, 놀아요.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9번도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제가 이미지로 좀 표현해 볼게요. 9번은 좀 키가 커요. 잘 자고 수면 호흡하는 사람들이에요. 업어가도 모르게 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지점에서 TV에 나왔다 싶으면 코도 좀 길고 수면 호흡하니까 얼굴도 좀 길쭉한 말상도 있고요. 곰상 푸도 있고요. 떡대도 있고요. 벌어져 있고요. 그리고 키 커요. 잘생긴 사람도 공유처럼 있기도 해요. 그때 내 말이 맞다고 해줘요. 문제가 안 된다고 해줘요. 사회적 위험. 그래서 다 좋아해요. 안티가 없어. 1대1 위험은요. 중요한 사람과 융합, 연대해요. 단톡방에서 못 나가요. 아래 내용 너무 웃기죠. 그는 죽었지만 나는 계속 그를 그리워할 거야. 저는 김혜자 탤런트를 9번으로 봐요. 남편도 9번 같더라고. 돌아가신 분도 요 멘트 그대로 썼어요. 9번형 칼륨 있거든요. 그런 사람의 책 읽으면 우리가 어록이라고 하잖아요. 패턴은 언어에도 있으니까요. 써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씨앗을 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고 싶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제2의 인생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부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자녀의 행복일 수 있어요.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거. 나를 찾는 거. 나를 찾는 곳에는 나를 보는 건데 패턴을. 첫 번째, 언제 불안하지? 뭐지? 왜? 이런 지점이 필요해요. 친구가 알려주는 거 수용해야죠. 나 왜 이랬지? 가면 벗는 거 필요해요. 그럴 때 오는 게 자유입니다. 저는 그럴 때 자유보다 훨씬 좋은 말 써요. 해방감. 나의 해방일지가 저의 명드라마하고 인생 드라마인데 그것만 분석했던 블로그 조회수가 제일 많아요. 내가 해방하는 지점에 애니어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지금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분들도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전문가나 상담가가 아니라 내 스스로 치유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색다른 거 설명하면서 사례 중심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이상 사비나였습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선생님 공유 좀 넘겨주세요. 넘겨줄게요. 네. 쉼 없이 1시간 이상 열강해 주신 우리 황정민 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보내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음, 그, 저는 제 주변에 핸디캡 퍼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이종사촌 오빠가 선생님하고 똑같은 병으로 근데
목발 짚고 걸어요. 지금 사촌 오빠니까 60이 훨씬 넘었거든요. 어려서부터 보긴 했는데 오빠는 걸어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한 번도 탄 적이 없어서 그분 외에는 주변에 가까운 곳에 황쌤 같은 그런 상황의 분이 없어서 저는 처음에 황쌤을 대하는 게 되게 어색하고 조금 제가 어떤 자리에서도 별로 당황 안 하는데 좀 당황할 때가 좀 있었어요. 네,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지? 아니면 도와드리는 게 맞는가?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맞는가? 뭐 이런 것들. 애초에 설정값 자체가 선생님,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을 가르쳐 주시는 분, 나는 제자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많이 만나보지 못한 그런 분인데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 조금 초반에 애니어그램은 누군가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나를 알고 누군가를 알아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알아가는 게 쉽지 않은 기간을 되게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과정이 그리고 이제 다 여기 오신 분들이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생소하고 뭘까 저가 그랬으니까 저는 되게 혼돈스러웠거든요. 애니어그램이라는 걸 한 20년 전에 회사 다닐 때 한번 해봤는데 진짜 머리형, 장형, 가슴형 이것만 했어요. 정말 재미처럼 게임처럼 회사에서 몇십 명 있는데 그냥 그룹 나눠갖고 막 하고 토론하고 했었거든요. 그때 사실 저는 머리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근데 지금은 뭐 조금 아직도 제가 확정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파악해가는 중이고 그래서 그 막 장형들 가슴형 막 이렇게 얘기 막 그룹별로 토의해서 발표하는 거 보면 막 되게 웃기는 거예요. 가슴형들이 하는 게 너무 웃기는 거고 장형들이 하는 게 되게 재밌고 막 이런 느낌들 요 정도만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애니어그램 배웠거든요. 아직도 갈 길이 좀 멀고 이게 너무나 심오한 학문이라고 그러기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심오한 지혜잖아요. 애니어그램의 지혜. 2000년 이상 내려온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걸 다 배우거나 습득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늘 오신 분들한테는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비나 쌤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1대1로 만났을 때 더 많은 걸 공유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도움은 상호적인 것 같아요. 또 사비나한테는 우리가 임상의 사례로서 또 되게 좋을 거고 그래서 좀 더 이 애니어그램의 지혜가 더 풍부해지게끔 하는 것에 여기 동참하신 분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그래서 관심 있으시다면 이후에 제가 이제 다음 장표에서 우리가 다음 그 섹션에 어떤 걸 준비했는지 발표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가져가시면 되고 난 아직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작년에 55살이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55살에 자기에 대한 퀘스천이 생기는지 잘 모를 만큼 그랬다가 이제 제가 올 1월, 2월에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부딪히면서 완전히 저를 해부했거든요. 저를 완전히 해체해서 발굴해가지고 다 해체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런 경험들 속에서 애니어그램이 너무나 운명처럼 저한테 왔어요. 와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지면서 공부하면서 교류하면서 이렇게 갈 건데 저처럼 혼란스럽거나 고민스럽거나 좀 더 다른 거를 꿈꾸는 분들에게는 애니어그램이 하나의 모멘텀이 분명히 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광고할게요. 광고입니다. 9월의 선물입니다. 저희가 이미 그 오픈 채팅방에는 혜택을 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료 그거 다 만드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피드백이 막 들어오는데 고퀄에 막 비싼 마이크 몇십만 원짜리 차고 하고 막 좋은 카메라로 찍는 그런 걸 기대하셨다면 사실은 조금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이제 시작의 단계고 앞으로는 되게 창대해질 거지만 많은 자본력과 많은 시간을 투여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지만 사전 준비는 되게 많이 했어요. 처음 영상 올라가는 지난주까지 저희가 2달 프로젝트 기한 만들고 미팅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티격태격 하면서도 했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여러분들이 목도하시는 영상이나 어떤 컨텐츠, 글보다
훨씬 더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넣었었다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9월 한 달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각각 화요일 8시 반, 시간은 똑같아요. 수요일에서 화요일로 옮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애니어그램 장형, 애니어그램 가슴형, 애니어그램 머리형. 좀 더 심화가 될 거고요. 설문지 드렸던 거 온라인으로 해보셔도 되고 페이퍼 출력하셔서 해보셔도 돼서 자기 거 조금 분석하고 근데 분명한 건 이 데이터하고 실제로 알아가는 과정 안에서 번호가 달라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 과정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 과정을 함께 공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에는 애니어그램의 유형별 사례를 통해서 또는 그 유형별 사례가 내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솔루션을 좀 챙겨봐주는 이 솔루션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법, 제스처, 뭐 퍼스처 그리고 취미 아니면 뭐 관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하루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원데이 하루 뿌리찾기 데이를 할 거예요. 이때는 아직은 그거는 저희가 그 혜택을 오픈 안 할 건데 한 분이 오시면 한 분을 같이 오실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좀 드리려고 해요. 비용이 많이 좀 절감되는. 그래서 요 4주에 줌으로 하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짜리 강의를 들으시는 혜택이 이렇습니다. 특전이거든요. 각 강의별 교환 드릴 거고요. 맞춤 동영상 자료 저희가 오늘 찍은 것도 다 업로드 할 건데요. 그다음에 오픈 채팅방 또는 1대1 상담을 뭐 수시로까지는 아니지만 선생님 이렇게 궁금한 거 올리시면 보시고 나서 피드백 드리는 이런 것들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원데이 날짜가 정해지고 원데이 하루 뿌리찾기가 한다 그러면 그때 할인 혜택 드릴 거예요. 이 모든 비용이 19만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인데 한 달 구독료 9,900원에 합니다. 그래서 9,900원을 입금을 하시고 등록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할 겁니다.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딱 보셔도.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단톡방에 계좌 남길 거거든요. 그럼 계좌에 그냥 이름 우리가 다 서로 인지할 수 있는 이름.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우리 너무 반가운 김옥현님, 그리고 아까 김성경님도 계시던데 그럼 만약에 김성경 하고서 9,900원 입금하면 구독하시는 거로 알고 다음 주부터 URL을 그 개별적으로 이제 공유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나 돈도 안 냈는데 뭐 강의 들으라고 URL 보내면 또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다 배려합니다. 배려해서 저희 이 프로세스 운영할 거고요. 중요한 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선생님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4주권 다 준비해 놨어요, 저희가. 부의 정원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채택했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또 나는 내가 해보고 싶은 강의가 있다 그러면 부의 정원에서 태워드릴 수 있어요. 저희 지금 똑같은 프로세스로 퍼널 마케팅 통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강의도 열어드릴 수 있고 뭐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로마 나 막 하고 싶다. 그럼 아로마 강의 열으실 수 있고요. 여기 지금 정리 박사님도 계시잖아요. 정리력 강의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것도 도와드릴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사업 컨설팅 하고 독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독서를 많이 하고 기록을 많이 남겨서 그게 이제 자산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부의 정원은 성장해 나가고 그 안에 첫 번째 프로젝트인 황정미쌤 애니어그램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항상 영상 보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그게 진짜 힘이 되거든요. 9,900원 구독. 네. 제가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오픈 채팅방에 계좌하고 올릴게요. 요거는 내일까지만 받고 끝입니다. 내일이라면 목요일 12시 자정까지만 받고 금요일날 저 할게요 해도 안 받아요. 퍼널 마케팅 원칙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약간의 이제 설명을 붙여서 올려놓을 테니까 한 끼 햄버거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강의 내용 좋을 거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저도 강의 여러 차례 다 들었어요. 제자였잖아요. 강의 들으신 분들도 오늘 제가 줌을 들어보니까 또 약간 느낌이 달라요. 이 4주차의 학습이 배우셨던 분은 복습이 될 게 분명하고요. 이 과정 안에서 이 구독하는 우리끼리의 또 다른 릴레이션십이 형성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좀 괜찮으셨으면 그 댓글창에 행운의 숫자 8번 날려주세요.
행운의 숫자 8번입니다. 8번 좀 찍어주세요. 강의 열심히 해주신 황정미 사비나 쌤에게 큰 박수 보내면서, 그리고 이 박수는 우리 늦은 시간까지 서로 애쓴 우리 서로에게 보내는 격려의 박수, 내일 그리고 앞으로 열리게 될 창대한 또 다른 내일들을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가시고 쉬세요. 고맙습니다.